여러분도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합격하겠다는 신념하에서 학원까지 오신 분들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예. 이제 입문서에서 본 과정, 그래서 새 책 받으면 항상 가슴이 뜁니다. 아, 요 책 잘 정리해서 올해 시험에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라 믿고요. 일단 여기 나간 교재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세법 매년 개정됩니다. 그래서 역시 올해도 개정이 돼서 작년 2019년 12월 31일자로 201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요러한 내용이 다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방세 이외에도 국세에서도 요 2019년 12월 31일자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률 규정, 하위 규정인 시행령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개정이 되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는 어떻게 됐냐? 요 법률과 시행령 개정된 거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안으로만 지금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정표 받으셨죠? 예, 요 수정표가 왜 나갔냐면 당초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과 달리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그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과 달리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수정표가 오늘 불가피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 가셔서 고쳐주시거나 여기 지금 여러분 91쪽 수정사항은 오려서 붙여주시면 돼요. 쓰지 마시고. 응? 여기 봐봐, 요거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91쪽이 수정해갖고 2번에서 내용 자체가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여러분? 프린트 붙이라고 해요, 오려갖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랑 수정표가 아마 시행령, 요 국세 시행령이 개정이라면 한 번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책에는 안으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안으로 기재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제 정부안과 그 다음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정표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는 이러한 내용이 개정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우리 책을 보면서 들어갑시다. 자,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목차 좀 한번 볼까요? 목차. 그래서 목차. 예, 그래서 들어가는 순서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1편 조세 총론이 나갔습니다. 제 2편 지방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제 3편 국세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세법은 제1편 총론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 우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강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강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다른 부분이 바로 총론인데 이번 시간은 총론을 들어가진 않고요. 강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총론은 3월 달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아마 우리 입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론을 일단은 뭐 우리 강론을 공부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부터는 이나 곧바로 제2편 지방세인 취득세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취득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종합 정리로 우리 나중에 3월 달에 조세 총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 곧바로 우리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62쪽 보시기 바랍니다. 62쪽.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일 먼저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세죠, 취득세. 그래서 바로 요 취득세를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취득세는 여러분 최소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시고요. 3문제 정도. 물론,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3문제. 많으면 여러분, 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기 여러분 메뉴에 취득세 바로 밑에 전체 목차가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목차를 잡는 걸 좋아하는데 제일 먼저 총설 해갖고 여기서 뭐 의라든지 성격 요란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죠. 그래서 제1절 총설 갑시다. 총설. 자, 요 총설에서는 여러분 의라든지요. 그 다음에 둘째 성격 요러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인사말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의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취득세란 그래서 나와있죠. 취득세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보면 취득하면 그 취득하는 행위에 담세력을 포착해서 그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취득세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보면 취득하면 그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담세력 여기 밑줄 여러분 담세력이란 말 밑줄 좀 쳐주시고요. 담세력이 뭐냐라고 시험에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담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담세력은 글자 그대로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했다는 해서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너 그만큼 세금 낼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뭐 하는 사람이 이름이?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 안 하면 취득세 내 안 내? 안 내죠. 예. 취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취득 안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취득 안 해요. 예. 그래서 세금 자체를 안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격 같이 봅시다. 성격 자체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그냥 의미를 좀 확인해 두시면 되는데 첫째 1번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 취득행위를 과세에 치료하여 과세는 자 밑줄 여러분 행위세 아주 중요한 말이야. 취득세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행위세입니다. 즉 취득세는 취득이란 뭐가 일어나야만 행위가 일어나야만 과세한다는 얘기야. 부동산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하는 취득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세는 자 밑줄 쳐놨죠? 이 행위세 때문에 취득세는 여러분 얘는 이 행위가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 사람마다 요 행위 시점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시적 우발적 과세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하느냐? 1회적. 한 번만. 그러면 취득하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한다고 이러면 한 번만. 그래서 얘는 항상 행위 시점을 기준해서 과세한다.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한다. 그래서 항상 취득하는 때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위세 성격 좀 봐주시고요. 근데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자 밑줄 뭐다 여러분? 유통세다. 밑줄 유통세. 유통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매 이전될 때마다 이전하는 단계에서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자 3번 밑줄 여러분 응능과세죠. 응능과세. 능자. 여기서 능은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세금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납세부의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 물권에 중점을 둬서 과세는 자, 밑줄 무슨 세? 대물세. 이때 어떤 교수님은 요 대자를 여러분 쓰질 않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냥 물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대물세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에 따라서 대할 대자를 집어넣는 교수님도 계시고 빼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냥 보통적으로 대물세. 그럼 얘는 글자대로 물건에 대하여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성격의 조세를 바로 뭐라냐면 대물세랍니다. 자, 대물세는 여러분 성격상 요거 하나 좀 적어놓으세요. 과세 물건별로 뭐하냐 여러분? 개별 과세한다.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그리고 무슨 세율 적용하느냐? 대물세는 개별 과세하면서 무슨 세율 적용한다 했죠 여러분? 비례세율,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게 키워드 여러분. 대물세기 때문에 과세 물건별로 무슨 과세하고요? 개별 과세하고요. 어떤 세율 적용한다고요? 비례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 명의로 올해 여러 번의 부동산을 취득했어. 자, 제 명의로 올해 부동산을 여러 번 취득했어. 그러면 제 명의 취득이 돼서 그냥
3번을 취득했다. 제 명의로 3번 취득했어. 그럼 3번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할 때는 제 명의로 취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럼 3번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몇 번 내라는 얘기 여러분? 3번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적용하는 세는 어떤 세율이다고 여러분? 비례세율.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일시 없이 세율이 하나의 세율로 되어 있는 이러한 수평선의 형태를 뭐라고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랍니다. 그랬어요. 비례세율. 그래서 입문 과정을 듣지 않으신 분 한번 동영상 살짝 빠른 속도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동산이 1,000만 원짜리 사도 예를 들어서 4% 매매일 때 1,000만 원짜리 사도 4%, 1억짜리 사도 4%, 5억짜리 사도 4%, 10억짜리 사도 4%, 20억짜리 사도 4%. 그냥 가액과 관계일시 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걸 이걸 무슨 세율이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는 적어놓으세요. 누진세율이 없다.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없고 무조건 무슨 세율밖에 없다 여러분? 비례세율밖에 없어요. 비례세율밖에. 이걸 좀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이 증가돼서 와서. 자, 밑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 실질과세. 아주 중요한 말.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 이란 말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 요거는 우리 세법에서 적용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법상 기본 원칙이 하나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어떤 법률상 형식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달라.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기준해서 과세를 할 텐데 이때 실질 과세 원칙은 한마디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어떤 걸 기준으로 과세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는 얘기야. 이걸 무슨 과세 원칙이 나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란다. 어렵지 않죠? 안 어렵죠? 그래서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그냥 뭐에 따라서 과세하세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시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좀 봐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세법은 항상 첫째 나오면 무슨 상이 나오냐? 사실상이 먼저 탑니다.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 먼저 나오고 여러분?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냐 확인이 안 돼요 라고 예외적 조건이 나오면 사실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공부상 또는 형식상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상의 순서 꼭 지키셔야 돼요. 일단 무슨 상이 먼저 나와야 돼? 사실상.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공부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요러한 개념에 나오는 게 당장 우리 잠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64쪽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64쪽에 보시면 여러분 맨 위에 납세무자의 양가리원 사실상 취득자가 있어. 그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상? 사실상이 먼저 튀어나와요.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저거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상이 나오니까 무슨 상이 먼저 튀어나와서 사실상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뭐를 하지 않아서 밑줄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즉 형식적 요건이 완결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형식적 요건이 완결되지 않았다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했으면 취득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이때의 소유자나 양수는 뭐가 돼서 취득자가 돼서 취득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 오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매매 계약에서 내가 매수자로서 잔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매수자로서 잔금을 지급하니까 매도자한테 뭘 넘겨받아 여러분?
소유권 넘겨받아야 되겠죠? 넘겨받고 내가 그 부동산 이제 뭐 해서 점유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내 거야, 이제. 돈 주고 샀다고. 돈 주고 샀는데 내 건데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적 요건을 뭐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야. 등기는 안 했단 말이야, 아직. 이전 등기는 안 했는데 이건 내 거야. 그럼 이때 취득세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얘는 분명히 사실상은 어떻게 했는데? 취득했는데 그 취득했다는 뭐는 안 하고 있는 거 아직? 등기. 그러면 실질은 뭐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형식상 아직 취득해서 안 했어. 안 해서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럼 이때 둘 중에 과세를 할 때 어떤 것을 기준해서 과세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했으면 뭐가 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린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취득세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그 얘기 여러분. 이걸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몇 개 안 되는 원칙 중에 하나야 여러분. 세법은 원칙 많지도 않아. 예, 이런 거 몇 개밖에 없어. 민법이나 열심히 하세요. 자, 그다음 63쪽 갑시다. 두 번째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이제 두 사람이야. 모든 법률 행위는 여러분 단독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거죠. 법률 행위는 상대방이 있잖아. 나 혼자 하는 행위는 없잖아. 물론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 행위가 있죠. 단독 행위가 아니라 다 세법은 우리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여러분? 당사자가 있다. 그럼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냐는 얘기야. 바로 과세권자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과세권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때리려고 그래 안 때리려고 그래? 때리려고 그래. 얘는 기본적 입장이 세금을 때리려고 그래 얘는. 그래서 여러분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판단을 찍어버릴 때 어떻게 하냐? 과세하는 걸로 찍어버려. 찍을 때 얘기야. 예. 그래서 가능하면 과세관청 과세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납세보다 세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회피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속성이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걸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쁘다 그러면 안 돼. 납세 문제는 속성상 세보다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럼 과세관청은 가능하면 세금을 때리려고 그런다, 안 때리려고 그런다. 얘는 때려. 기본적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과세권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고요. 바로 납세 문제 별표 3개 시뻘겋게 표시해놔야죠. 일단 여러분 올해 2020년도 출제 예상 부분이 있죠, 뭐. 물론 예상 부분이기 때문에 꼭 100% 나온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우리 과세권자 갑시다. 자, 취득세는 납세제를 관한, 자, 밑줄 합시다. 누구죠, 여러분? 도지사. 그러면 서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시장.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역시장. 그리고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는 누가 나오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오죠. 자, 정신 못 차리네. 우리 취득세 과세권자 했잖아, 지방세. 그래서 도지사가 부과한다. 그러면 서울은 누가 되는 거고? 특별시장,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누가 되는 거야? 광역시장이 부과죠. 그럼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랬어? 취득세입니다. 이건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했잖아. 총론에서, 입문과정에서. 그래서 결론, 취득세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줄 치세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러면 요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법에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시 어디예요? 세종시. 특별자치도 어디예요? 제주도. 얘들은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 지방세 종류를 묻지 않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할 때는 일단 뭐만 기억하면 돼?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지방세 누가 쫓아오는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쫓아온다고. 그럼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 무슨 동 여기? 호평동.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부동산 취득했어. 그러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권자 누가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다는 얘기다, 이게.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을 해서 과세권자 누가 되는가?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이다 봅시다. 그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가 되는가? 광역시장이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도지사, 특강시장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줄 쳤어요. 네. 근데 납세지 갑시다. 이때 납세지라는 것은 여러분,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납세지. 요거 납세지 할 때 요 지자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땅지자죠. 땅지자. 그러니까 땅지자니까 요거는 바로 뭐로 말하냐? 장소적 기준을 말하는 거죠. 장소적.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로 말하냐? 과세 관할을 결정하거나 과세 관할 결정 또는 납세 의무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바로 뭐라냐? 납세지랍니다. 누가 먹는 거냐, 누가 과세권자냐라는 과세 관할을 결정하거나 어디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무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납세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 부동산이 있네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데 그게 지방세일 때와 국세일 때 납세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에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어디가 되는가? 여러분 납세지는 항상 어디가 되는가? 소재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납세지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 시뻘게 원칙이야.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때릴 때는 부동산의 어디를?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얘기야. 원칙이야, 원칙. 근데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뭘 때릴 때는 국세를 과세할 때는 이때는 소재지가 아니라 납세 문제 뭐로 바뀌느냐? 주소지로 바뀌어. 이런 기본 원칙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소재도 시험에 책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할 때 어디다고요, 여러분? 소재지. 왜냐하면 그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 밑에 여러분 2번부터 11번까지는 일단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밑에 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니라 여기는 뭐죠? 주로 동산 등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63페이지에서 납세는 딱 부동산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건 보지 마. 넘어가. 64조. 납세무자 갑시다. 별표 3개짜리 아주 중요하죠. 별표 3개. 일단 출제 예상 1순위야.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거기 써졌죠. 여러분. 과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래요. 한번 같이 보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 여기까지 뭐라 써요? 여러분 거기 부동산 등이라 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바로 뭐냐? 적어놓으세요. 이게 바로 취득세 과세 물건이죠. 뭐. 부동산부터 요이 땅 해갖고 요트 회원권까지 이게 바로 뭐다? 취득세 과세 물건이야. 이 과세 물건을 뭐한 사람한테? 과세 물건을 뭐한 사람한테? 취득한 사람. 얘가 바로 취득세 납세 문제였죠. 뭐.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한 사람이 내는 거다, 여러분? 취득한 자가 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 취득한 자에다 밑주시면 돼요. 이때 취득자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단체냐,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대물세이기 때문에 개인, 법인, 단체 구분 없이 다 내.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해도 취득세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슨 명의로 취득해도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해도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체 명의로 취득했다?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자, 이때 양가리반 별표 하나. 요거 아까 봤었죠? 무슨 취득? 사실상 취득. 자,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이런 문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을 때는 각각 취득한 거라 본다 안 본다? 본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어떻게 했으면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네가 돈 주고 취득했으면 설사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안 됐더라도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말이 있어. 여기는 뭐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요 말이 생략됐어요. 요거 꼭 적어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취득한 거로 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형식적 요건이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실제 이 사람이 취득했느냐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취득한 거로 보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건 논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야. 이건 논할 가치도 없어. 당연한 거란 얘기야. 여러분 우리 시험에 최종 합격하기 전 1차는 당연한 거고 뭐까지 붙어야 되는가? 2차까지 붙어야 되는 거죠. 2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최종 합격하려면 반드시 2차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가? 그럼 2차까지 통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뭘 깔고 가는가? 1차. 1차는 물론이고 2차까지 붙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등기 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설사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했으면 취득했으면 우리 취득한 걸 본다고 안 본다고요? 본다고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뭐가 이루어지면 등기 등록에서 무조건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 보는가? 설사 그게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본다. 무슨 과세 원칙이요? 실질 과세 원칙이랍니다. 자, 양가로 3번 취득의 제한.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만. 자, 원래 우리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여러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 모든 취득을 말하는데 여기 밑줄 차량 밑줄 하나씩 쳐야 돼. 딱딱 끊어야 돼. 차량 밑줄 하나, 기계장비 밑줄 하나, 항공기 밑줄 하나,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 밑줄 하나. 몇 가지죠 여러분? 4가지. 요 4가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한 선박 요 4가지. 자, 요 4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취득 형태를 물으셔야 돼요. 취득 형태. 그래서 취득 형태를 물어갖고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아니하고요. 뭐에 한해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런 거 출전이 좋아해. 말장난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은 반드시 뭘 확인하셔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취득 형태. 그래서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고 뭐일 때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무슨 취득일 때 안에서 승계 취득일 때 그때부터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요거 예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제작 완료했어.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제작 완료했어. 그럼 차량의 제작 완료는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원시 취득. 그럼 이때 원시 취득자는 누가요? 현대자동차죠. 그럼 이 현대자동차 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자동차가 이제 뭐가 되면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 최초로 사는 사람부터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때부터 하지. 그럼 우리 차량 자동차 취득하면 뭐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 내잖아 여러분. 안 내? 네. 잘 모르면 오늘 가다 하나 사. 차 하나. 뭐 그까짓 거 차 하나 사는 거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차량이 올 때, 그래서 차가 올 때 승계 취득일 때는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보고. 그러나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출전 요걸 잘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시 취득으로 나오는지 승계 취득으로 나누어에 따라서 취득 여부가 달라져. 이런 거 좋아해. 출제위원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 여러분이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출전이 좋아하는 걸 공부하셨는데 출전이 뭘 좋아하는지 나는 몰라. 신경 안 써. 그냥 내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어마한 데서 공부하는 거죠. 반찬 해더라도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대답이 없어? 애반찬만 해요. 꼭 애반찬만.
무슨 또 애반찬 먹으면 또 애반찬 뺏어 먹었다고 또 뭐라 그러고 말이야. 짜증나게. 아저씨 반찬도 해줍시다. 참네. 자,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정리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특히 세법은 16문제짜리이기 때문에 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입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주체구조부 취득합시다. 2번. 요거는 말이 좀 어려워, 말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표현, 법률적 표현이 아주 더럽게 어렵게 해놨어요. 자, 한번 갑시다. 건축물 중, 자, 잘 봐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나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여기까지 밑줄. 조작 설비부터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까지 한 줄로 쭉 치세요. 그럼 이거 바로 뭐를 말하냐? 바로 건축물 중 조작 설비부터 효용 가치를 있는 거 적어놓으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건축물 부대 설비야.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그 얘기야.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건축물 부대 설비. 자, 요거를 밑줄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여기 잘 봐야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는 경우 다시 밑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두 사람이 나오네. 여기 두 사람이 나와. 그래서 첫째, 이러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설치했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 자가 가설했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설치했어도, 그냥 우리 세법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집에 갈까? 근데 비 오는데도 왔는데 본주는 뽑고 가셔야죠. 자, 여러분 여기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적어놓으세요.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이 그 부대 설비를 가설했다 하더라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누가? 임대인. 즉 누구를 말하는가? 건물주를 말하는 거죠.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학원 올라가려면 여러분 1층부터 5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엘리베이터 타고 와요? 꼭 엘리베이터 타야 되죠? 절대 못 걸어 올라오죠?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엘리베이터 요 정도 5층 정도는 좀 걸어 다니시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계속 공부하느라고 앉아만 계시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근육도 약해지고요. 배만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이걸 조금 소화시키려면 걸어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앞에 메인하고 뒤에 사이드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다가 여기 학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우리 원장님이 설치했어.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 원장님이 학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놨어. 그러면 설치는 누가 했어? 원장 넘은 누구야? 임차인이죠. 자, 그래도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수되는 설비를 누가 설치했어도 임차인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 임대인, 건물주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 세법은 임차인을 납세무자라는 걸 좋아할까? 임대를 납세무자라는 걸 좋아할까? 임대인을 납세무자는 좋아해. 임차인을 아무리 법에 의해서 세금 내라고 해도 얘는 돈이 없어. 돈 있는 놈한테 돈 내라면 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돈은 있는 놈한테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건축물에 부수된 설비를 혹시 누가 했다 하더라도 혹시 임차인이 했더라도 우리 세법은 그냥 누가 취득한 걸 보겠다? 주체구조 취득자인 임대인이나 취득한 걸 봐서 우리는 이걸 임차인이 요 부수되는 설비를 요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설치를 했는지 임대인이 설치를 했는지 일일이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 혹시 임차인이 했어도 우리는 누가 취득한 걸 보겠다. 임대인이 취득한 걸 보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러분이 건물주야. 생각해봐. 제 인생의 목표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임대 사업하는 게 이제 그럼 강의 안 하는 거야. 강의 왜 해? 임대업자인데. 한 달 중에서 그냥 하루만 바쁘면 되고 나머지 20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주야? 자, 내가 임대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임차인이 누가 들어오길 원해? 여러분 어떤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쁜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잘생긴 아저씨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응? 그렇죠.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잘 내는 사람이 가장 이쁜 사람이죠. 그렇잖아. 그러면 월세를 가장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누굴까? 돈 많은 사람? 예. 저 같으면 가능하면 임대를 줘도 금융기관이 임대를 한다든지 공공기관이 임대라는 걸 선호합니다. 설마 은행이 들어왔는데 지점장 오늘 월세는 주는다는데 돈 없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은행 지점장이 돈 없다는 소리가 되냐고. 자, 그래서 은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걸 선호합니다. 물론 그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겠죠. 정 안 되면 여러분 요즘은 짜투리에 못 설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14,000원 월세 들어와 그래도 요 조그만 요 한 평짜리에 그 ATM 설치해놓고 은행은 무조건 제 날짜에 돈 줘야 됩니다. 왜? 제 날짜에 돈 안 주면 뭐가 붙어요, 여러분? 연체로 이자 붙잖아.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거기서 해서 그런지 일자 감각이 아주 치밀합니다. 주기로 한 날은 줘야 되는 거고 받기로 한 날은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은행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주기로 한 날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날에 받을 수도 있고 받지도 못할 수도 있고 뭐 다르죠. 자, 그래서 은행이 임차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럼 은행이 임차가 들어왔는데 은행은 특성상 임차 들어오면은 뭘 설치하죠, 여러분? 금고. 이 금고가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착된 금고도 뭐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이때 요 금고를 은행에 설치를 하는 수도 있겠고요. 건물주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 건물주가. 왜? 이건 은행을 유치하기 위해서죠. 너 우리 건물 들어와. 그럼 내가 니네 건물 금고 하나 설치해 줄게. 그럴 수도 있고 은행이 내가 여기 임차 들어올게. 지가 원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은행에 들어오면 뭐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금고. 그러면 이때에 금고는 뭐라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럼 우리 세법에서 그러면 은행에 들어와서 부착된 금고가 설치가 되면 이걸 일일이 건물주가 설치를 했는지 은행이 설치를 했는지 이걸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혹시 누가 했어도 임차인이 했어도 그냥 몰라. 우리 누굴 잡겠다? 임대인 잡겠다는 얘기,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을 안 내면 뭘 잡을 수 있어? 건물 압류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근데 임차인이 안 내면은 뭘 잡을 게 있어 없어? 없죠. 임차인은 야밤도 오지 않으면 끝이야. 그래서 결론이 이거 여러분. 세법도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돈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 많은 사람. 그래서 결론 낼게요. 자, 그 문구는 길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건축물에 부수되는 설비를 설사 누가 설치해서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그냥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우리 세법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잡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 65쪽에 3번 4번 묶으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뭐라 적냐? 간주취득. 3번과 4번을 묶어놓고 뭐라 적느라고요? 간주취득.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 나왔죠? 예, 이걸 읽어만 보시면 돼요. 선박, 차량, 기계 장비.
요거의 뭐를 종류를 변경하면서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때는 그 증가한 가격이 뭐 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보시면 되고 2번이 중요해. 토지 지목을 어떻게 했어? 사실상 변경해서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그때는 그 증가한 걸 뭐 한 거를 본다 여러분? 취득한 걸 본다. 이런 취득을 뭐라 한다 여러분? 간주 취득. 아주 중요해. 특히 토지 지목 변경의 간주 취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여러분 토지를 취득한 이거예요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토지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이때 뭐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 냈겠죠 뭐. 그래서 취득세 냈어. 근데 이때 토지를 취득할 때 이 토지 지목이 뭐였나 봤더니 여러분 지목 배우셨죠? 공시법에서? 네. 지목이 바로 그 유명한 잡종지야. 그럼 우리가 공시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일단 잡종지라는 단어상, 어감상 좋은가 나쁜가? 나쁜 거겠죠.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맞은편 오는 사람한테 잡종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건지 우산을 쿡 찔러버릴 건지. 그러면 제가 토지를 취득할 때에 이 잡종지 토지랑 취득해서 이미 뭘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를 했어. 근데 이 토지가 어떤 공공사업 시행이 대상인가?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에서 토지의 뭐가 일어나? 형질 변경이 일어나. 그래서 얘가 지목이 뭐로 바뀌느냐? 대로 바뀌는 거야, 토지 지목이. 그래서 당초 내가 취득할 토지는 뭐였는데? 잡종지였어. 이 당시 얼마 주고 샀냐? 1억 주고 샀어. 무슨 토지다 보니까? 잡종지다 보니까 1억 주고 샀는데 취득 1억 원에서 취득세를 내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공사업이 수행됨으로 인해서 이 잡종지에 있던 토지가 뭐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대로 바뀐 거죠. 대로. 그럼 이때 이 잡종지에 있던 토지가 이 지목이 뭐로 바뀌면서 대로 바뀌면서 토지가 이제 뭐로 쓸 수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시는 부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 이용 가치가 높으니까 토지 가치가 어떻게 돼? 증가되겠지. 그래서 대로 바뀌면서 얘가 얼마짜리가 됐냐? 3억짜리가 된 거야. 3억. 당초 난 잡종지에서 얼마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샀는데 보유하는 것이 지목이 변경돼서 토지가 얼마 증가돼서 2억이 증가된 거죠. 증가되기를 2억 층에서 얼마짜리 했다고? 3억짜리 했다고. 그러면 지금 취득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 지금 보유하고 있을 뿐이야. 취득은 이미 이때 취득해서 이미 취득세 냈어 안 냈어? 냈는데 보유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뀜으로써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지목이 변경되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이때는 지금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일어나지 여러분 여기? 변경 등기야 취득 등기야? 변경 등기지. 취득 등기는 이때 했잖아. 어? 그래서 잡종지에서 뭐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래서 이때 무슨 등기 들어가? 토지 지목 변경 등기 일어나겠죠? 그래서 변경 등기지만 그래서 토지 가치가 어떻다면 증가하면 이때 뭐 한 거를 보겠다? 취득한 걸로 봐서 너 뭐 내란 얘기야? 취득세 내라. 이게 바로 뭐다 그러고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실무 나가면 구청에서 연락이 다 옵니다. 구청 지적 가서 이번에 당신 토지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치가 얼마 증가됐겠어? 과표 얼마에 대한 취득세 내야 된다라고 연락이 다 와. 걔네들이 알아서 다 세금 때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 자,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 개념 잡으셨어요? 예. 자, 이제 우리 과점주 취득합시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아마 납세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4번 과점주주입니다. 자, 제가 강조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꼭 설명 들을 때 딴짓하고 있다가 나중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어렵냐. 밀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모층에서. 비 오는 날 밀어버리면 먼지도 안 나요. 잘 들어. 과점주의 내용이 어려워. 1번. 비상장 법인의 밑줄 칩니다. 비상장. 그래서 여러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 규정은 반드시 대전제 조건이 비상장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저 상장 법인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전제 조건은 바로 비상장 법입니다.
그럼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상장법인은 뭐예요, 여러분? 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바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바로 상장법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법인이 아닌 무슨 법인? 비상장법인에 뭐를?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상 자 밑줄 뭐가 됐대요? 과점주주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뭐를 부동산 등을 뭐한 거로 봐서 취득한 걸 본다. 그래서 그 과점주주 뭐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 그겁니다. 근데 2번 아주 중요해. 다만 법인을 보할 때는 설립 시에는 시자 동그라미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이때는 취득을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가리 보면 과점주주가 있네. 시험에서 과점주주가 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을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전제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과점주주란 주주 한 명과 그와 대통령을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자 밑줄 갑니다. 100분의 50을 뭐 하는 사람이야? 초과하는 자죠. 100분의 50 초과자. 100분의 50이니까 몇 프로예요, 여러분? 50% 뭐 하는 사람이야? 초과야. 초과 중에 동그라미 이상이 아니야. 초과야. 그럼 50%를 넘어서야 돼? 안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딱 나는 50%야. 저는 딱 50% 갖고 있어요. 그럼 과점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50%를 뭐 해야 된다 해서 초과해야 된다 했잖아. 50%를. 그러면 내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순간 나는 반을 넘어선 거죠. 반을 넘어섰으니까 내 지분이 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주주 지분 모아도 나보다 많아 적어? 적죠. 내가 반을 넘어섰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과점주 적어놔야 돼. 옆에다가 과점주주 제목 옆에다 적어. 그 비상장법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최대 주주를 말하는 거야. 최대 주주. 비상장법인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최대 주주.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더라도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은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상자본을 뭐 하는 사람이야? 얘가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야?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무서운가 여러분? 사실상 지배자. 내가 지분을 100%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 회사란 얘기야.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러죠. 우리나라 재벌들은. 지분을 얼마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최근에도 그룹이라는 우리나라 그 적나라한 대그룹이 아주 그 추악한 면을 나타내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죠. 상속 계신 지 얼마 안 됐다가 이제 자식과 부모 간에 이제 경영 다툼, 형제지간에 싸우는 거죠. 이거 막 찍으세요. 꽃병이 깨지고 열 다쳤어요. 우우우 하고 막 사진 올라오고 내 새끼가 그랬어요. 하고 막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아주 추악한 면입니다. 근데 그 그룹은 누가 지배하는 거?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점주주 적어놨어요. 그 비상장은 어떤 주주다고요? 최대죠. 그 다음에 그 비상장법을 뭐 하는 사람이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A사가 있어요, 여러분. A사가 있어. A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A사 명의로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A사는 요 취득에서 뭘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 냈겠죠 여러분? 취득세 냈어. 그래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죠. 그래서 지금 개인 명의로 샀다고 법인 명의로 샀다고? 법인 명의로 샀다니까 법인 명의로. 그래서 법인의 명의로 뭘 냈다고 이미? 취득세를 냈다고. 근데 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발행 주식 총수의 발행 주식에 몇 프로를 50% 뭐 하는 사람? 초과하는 갑이라는 주주가 있다 봅시다. 갑주주. 자, 얘가 60% 갖고 있어. A사가 발행한 주식의 몇 프로를 60%를 누가 갖고 있다고? 갑이. 그러면 다른 주주들 지분 모아봐야 최대 모아봐 얼마 긁어봐야
40%, 나는 몇 프로야? 60%. 그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결정해? 갑이 결정하겠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의 명의를 취득한 이 부동산의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가? 갑이 하잖아. 지금 이 부동산의 법인 명의는, 이 부동산 취득 명의는 누구 명의지만? A 명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얘기야? 갑이 한다는 얘기야, 갑. 야, 이 건물 임대 줄 때 5층에 공인중개사학원 들어왔다고? 야, 그러면 이 학원생들 참 기특하신 분들 아니냐? 그래. 그러면 야, 그 밑에 4층에다가 이 공부하시다가 힘드실 때 좀 쉬시라고 노래방 설치해줘. 그래서 4층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 있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힘들 때는 아래 가서 1시간씩 노래 부르고 올라오세요. 학원생이면 50% 디스카운트 해준대. 진짜인지는 안 해, 몰라 나도. 그리고 야, 3층에는 또 우리는 항상 공부는 안 해도 꼭 먹는 건 있죠. 밥은 꼬박 먹잖아. 여러분, 살 빼고 싶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딱 결심 하나만 하세요. 내가 공부한 만큼만 밥을 먹는다. 뭐 한 만큼만? 공부한 만큼만 밥을 먹어봐. 아주 살이 쫙쫙 빠질 거야, 그냥 아주. 그래서 여기 3층에 뭐 설치해놨어? 식당. 그래서 식당, 우리 학원생들 오면 50% 디스카운트 해줘. 밥값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안 중요하나요, 여러분은? 저는 직장 생활할 때는요, 점심에 먹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한다고 고시원 들어가니까 매 한 끼 한 끼 먹는 게 밥값이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여러분 안 그랬어? 뭐 공부를 해봤어야지 그렇게. 진짜 고시원에 있으면서 밥 한 끼 먹는 것마다 그 부담스러워. 밥 한 끼.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 들어. 안 먹었으면 좋겠어, 밥을.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도 들 때도 많죠. 밥값 비싸죠. 고시원 식당 쿠폰이 있는지 몇 장 남은지 항상 확인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학원생이 몇 프로 디스카운트 해줘? 50%. 자, 그리고 6층에도 하나 더 합시다. 6층에는 뭐 들어오면 좋겠어? 클럽 들어오라 그래. 나이트 클럽.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얼른 올라오라고? 6층. 여러분 공부하다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며. 자,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 하죠. 근데 이 건물에 대한 취득은 누구 명의로 했어요, 여러분? 법인 명의로 취득했죠. 근데 사실 누가 하고 있어요? 지배는 갑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야, 이 부동산을 네가 취득한 걸 보겠다. 그래서 너 한 번 더 내. 뭘 내라고? 취득세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과점주지 간취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과점주지 취득 옆에다 적으세요. 과점주지 취득에다 옆에다 적어놔. 무슨 과세냐? 여러분 얘는 이중과세입니다. 무슨 과세요?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이미 누구 명의로 취득세 냈어? 법인 명의로 취득세 냈단 말이야. 법인 명의로.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비상장 법인에 누가 있으면은 과점주주가 있으면 과점주주가 요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한 번 더 뭐네? 취득세 내 라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과점주주의 간취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본 개념이야? 이거 기본 개념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점주주가 된 게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문구를 한 글자, 법인 설립 시인지 법인 설립 후인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 취득, 그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법인을 뭐 했을 때, 설립했을 때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법인을 뭐 한다며?
설립한 후에 뭐가 되면 과점 주주가 되면 그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기 글자를 잘 봐야 되죠. 여기 잘 봐. 법인 설립 시인데 법인 설립 후인지 잘 보셔서 법인 설립 시에 과점 주주가 되면 과세를 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 법인을 뭐 한다면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면 과세를 하는가? 분명히 시뻘게 쳐놓고 잘 봐라. 한 글자인데 이 한 글자 때문에 틀리지 마시고요. 그 한 글자 때문에 한 문제가 틀리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번 올해만 공부하지만 저는 매년 봐요, 여러분들을. 매년 볼 때마다 매 학원마다 꼭 하나, 두 개 부족해서 안 되신 분들 거의 봅니다, 매년. 한 문제 한 문제를 여러분 소중하게 또 다룰 줄 알아야 돼. 버릴 땐 버리더라도 맞춰야 될 때는 반드시 맞추는 거야. 자, 이러한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과점주주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양갈래서 한번 과세 지분이 있죠. 그래서 과세 지분은 세 가지로 구분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다음 페이지. 이미 과점주주인 지분이 증가됐을 때. 세 번째,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 다시 과점주주 됐을 때. 그게 바로 세 가지인데 그 밑에 취득세 과세 지분율 나왔죠, 박스.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 여기 취득세 과세 지분을 박스 별표 3개. 우리 여기 들어가야 돼. 다음에 할 때. 심지어 계산 문제까지 풀어봐야 돼. 근데 지금은 당장 안 하고요. 예, 그래서 66조 취득세 과세 지분을 박스 별표 표시해놨어 3개. 예, 중요하다고. 우리 다음에 할 때는 여기 계산 문제까지 풀 거다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금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67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